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미단기와 적성이전 고소설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을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세기 한문 장편 소설인데요. 이 육미단기를 왜 알아야 되고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 핵심만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소설의 종합 백과사전 또는 고소설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존의 소설들의 수많은 그 흥미와 재미있는 요소들을 그것만을 추려서 서유영이 제작한 19세기 한문 장편 소설이에요. 19세기니까 고소설이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소설들의 재밌는 화속 그리고 소재 구성법들을 다 간추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소설사를 이해할 때는 육미단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성이전도 거의 육미단기하고 비슷한 작품이기 때문에 EBS에 나와 있고요. 2018년 6개월 그 다음에 2008년도 6개월에도 육미단기와 적성이전이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수능에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육미단기와 적성이전을 주목하라. 왜 중요한가? 자, 방금 짤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단연 출제일이고요. 고소설의 어떤 중요한 장면들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청전의 계안설화라든가 흥부전의 형제 갈등이라든가 또 역경을 어떻게 딛고 극복해 나가는 한 신라 김소선이라는 한 인물의 역경의 드라마거든요. 이 속에 기존의 고소설사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설의 소재와 전개 구성 그것이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소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서유영이 유교적인 유학자로서의 의식이 굉장히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교 의식, 효라든가 그리고 가정의 활락, 정치적인 이상향을 구현하려고 하는 유교적 사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이해하시면 육미단기를 이해하시면 기존의 선우태자전이라든가 적성이전, 사만섭이, 옥수기, 옥루봉 이런 소설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소설을 전공한 선생님이라면 반드시 이 작품을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소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육미당이라는 것은 여섯 미인을 가진 당,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김소선 태자가 그 이복형의 질투 때문에 눈이 멀고 또 표류하다가 중국 사신 또 백문현이라는 사람한테 구출이 돼서 중국 왕궁에까지 들어가서 옥성공주와 결합을 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드라마인데요. 이 역경을 다 거치고 이룩한 가정의 아주 활약한 가정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삼처와 삼첩, 세 명의 처와 세 명의 첩을 거느린 신라태자 김소선의 역경, 모험, 탐색, 극복의 과정을 거쳐서 이룬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그 가정을 육미당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룩해야 될 이상적인 국가, 정치상의 상징적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미당기입니다. 자, 육미당기에서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생생한 장면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쓰셔도 출제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말씀드리지만 EBS를 믿지 마세요. EBS 지문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장면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신라태자 김소선이 있고요. 이복형 세징이 있습니다. 착한 동생 소선을 질투해서 제거하고자 하죠.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기서 형제 갈등이 보이죠? 못나고 악한 형, 그리고 선하고 능력 있는 동생. 누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가? 형제 갈등은 이 순간 왕위 계승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 이런 점에서 흥부전에 형제 갈등 설화를 계승하고 있다. 고소설의 집대성이라고 그랬어요. 육미단계. 자, 김소선은 고난을 무릅쓰고 아빠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고쳐줄 약을 구하러 떠납니다. 형이 가는 게 아니라 동생이 가요. 예, 발휘대기에서도 딸 하고 마지막 딸이 가장 못나게 여겼던 딸이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못난 자식이 약을 구하러 떠나죠. 이 약은 자죽순입니다. 붉은 죽순이야. 오케이. 그래서 보타산에 이르러서 자죽순을 구한다. 이것은 유교적 효의식을 가지고 있거든. 자, 이제 왔어. 왔는데 이복형 세징이 약 내놔라. 약만 빼앗고 김소선의 눈을 찔러서 눈을 멀게 만들죠. 예, 독약을 넣어서 눈을 멀게 만듭니다. 아야, 아파 하면서 김소선은 실명이 돼요. 실명이 된 상태에서 표류하다가 중국에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도읍지의 왕이었던 유구왕 백문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문현을 꼭 기억하세요. 백소부라는 이름으로도 나와. 소부는 벼슬 이름이야. 그러니까 백소부, 백문현, 구출자. 그 구출자를 꼭 기억하세요. 구출자한테 구출이 되고 그의 딸 백소성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백문현이 눈은 맹인이지만 그 인품을 주목을 해요. 신라 태자 김소선의 인품을 주목하고 그의 딸하고 약혼을 하기 위해서 청혼을 하게 돼요. 김소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때 이제 백소저하고 청혼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그 이후에 백소부는 김소선을 구했던 백문현이죠. 권력가인 배등량에게 자기 아들 배열량하고 백소부의 딸을 강압적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럼 당연히 거절하죠. 그것 때문에 참소당해서 유배를 당하면서 백문현의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백소전은 위협을 피해서 남자 복장을 하고 그 시비, 취향이라는 시비, 종하고 함께 떠돌다가 나중에 눈이 떴을 때에 김소선과 다시 만나는 장면도 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김소선이 그때는 옥성공주하고 친해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남자 복장을 한 백소저가 그래 옥성공주하고는 친하게 잘 지내십니까? 지금은 누구를 마음에 염두 두고 있습니까? 옛날에 백소저는 잊었습니까? 하면서 남자 복장을 한 백소저가 그 의중을 탐색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 근데 이런 데는 EBS에 안 나왔죠. 이런 대목이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줄거리를 통해서 대충 내용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설공이라는 사람이 또 위기에 빠진 백소저가 이제 남자 복장을 하다가 위기에 빠지거든요. 적의 침입을 받고 그때 설공이라는 사람이 또 구출을 해주기도 해. 예. 근데 설공이 백소저를 구출하고 나서 남자 복장을 한 백소저를 남자로 착각하고 또 자신의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나 백소저는 자기가 여잔데 설공이 아무리 구해줬지만 설공의 딸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이 청혼의 이야기가 또 삽입되기도 해요. 어떤 대목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좀 익숙해진다면 편안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표류하던 김소선은 구출이 됐죠. 그리고 김소선이 굉장히 피리를 잘 뿌려요. 그러니까 김소선의 그 소자가 퉁소소리 소자야.
근데 퉁소를 잘 부는 신선이란 뜻이야. 김소선. 퉁소를 부는 그 솜씨로 왕의 총애를 받고 옥성공주와 가까워지고요. 나중에 과거에까지 급제를 해서 상서벼슬에 오릅니다. 예, 이때는 이제 눈이 뜬 상태예요.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는 것은, 그러니까 김상서가 김소선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면은, 이제 스토리는 굉장히 중첩이 되잖아요. 본국에 있었던 모후, 그러니까 김소선의 엄마죠. 엄마가 약을 구하러 간 자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붉은 기러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붉은 기러기가 편지를 가지고 오죠. 그 편지를 보고 엄마의 옥성공주가 불러주는 붉은 기러기의 그 편지에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김소선이 엄마의 편지를 보고자 놀래서 그 음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심청이가 자기 아빠 맹인 신봉사를 보기 위해서 맹인잔치를 열어서 거기에서 아빠를 발견하고 아빠 했을 때 그 맹인잔치에 참석했던 신봉사가 이게 누구냐 한번 내 따라 보자 해서 눈이 빡 띄는 그 계안설화를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고소설의 집대성이죠. 형제 갈등, 심청전의 계안설화. 이건 하나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적, 신기한 기적이다. 집에 가는 길에 부르는 그 이적 말고 이적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김소선이 부마가 됩니다. 부마는 왕의 사위, 외워야 돼. 공주의 남편입니다. 부마가 되고, 또 이때도 궁궐에서 누가 부마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중국의 백운경이라는 사람이 부마가 돼야 된다. 김소선이 부마가 돼야 된다. 이 간택 경쟁의 장면이 나와. 이 장면도 되게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김소선이 왕의 사위가 되고 본국에서 엄마가 보낸 붉은 기러기 편지 때문에 눈이 떠지고 부마가 됩니다. 그리고 백소전은 남자 복장으로 하고 나중에 과거 급제를 해요. 한림학사가 되고 또 적지에 가서 영웅적인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위기에 빠진 김소선을 구출하게 되는 장면도 나와요. 근데 백소저가 굉장히 김소선에게는 몇 번의 위기에서 구출해주는 여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소저를 옥성공주 둘째 부인으로 삼고 드디어 신라의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또 본국에서는 이복형 세증이 죽은 줄 알았던 이놈이 또 오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김소선을 또 공격을 하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귀국에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악하고 못난 형보다는 능력 있는 둘째 아들이 왕위 계승을 해야 된다는 이런 왕위 계승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 김소선은 본국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라 외병이 침범했을 때 무찌르고 외국까지 가서 토벌해서 일본 왕을 무릎을 꿇칩니다.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 나와요. 지금 아베 있잖아요. 김소선 혼내줘야 되죠.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풀다가 3명의 처와 3명의 첩과 더불어서 6미죠. 6미인과 더불어서 행복한 가정, 완벽한 국가의 이상상을 정치적으로 실현한 다음에 보타산에 가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됨으로써 한 개인의 역경 그리고 탐색, 극복의 드라마가 가정과 국가에 걸쳐서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했다. 이게 육미단기의 일단 내용입니다. 여러 장면이 발췌가 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 고소설 전공자 선생님이라면은 평가원은 교사가 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고소설 전공자는 지금 말한 어떤 대목에서 출제가 돼요.
자, 이걸 좀 염두에 두면서 적성이전하고 빨리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2018년 6평에도 적성이전은 나왔고 2008년에 육미단기는 6평에는 나왔어. 수능에는 안 나왔다. 자, 적성이전은 내용 비슷해요. 안평국에 나라에 2명의 왕자가 있습니다. 형은 적항이고 동생은 적성입니다. 예, 이복형이 친형으로 나왔을 뿐이야. 항이 자리에 세징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항이는 심술이 불쭉,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쁘고 어질지 못하고, 성인은 재주가 좋고 인성이 좋아요. 효행이 지극하죠. 육미단계의 이복형이 자리에 적항이가 나와 있죠. 왕은 늘 둘째 아들 적성이를 사랑했고 12살에 왕의 세자를 책봉하려고 하나 왕위를 계승하는 세자다. 그러나 반대로 적항이 첫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해요. 이때에 왕비가 병에 걸립니다. 육미단기에서는 부왕이 병에 걸리죠. 누가 병에 걸리냐 이런 디테일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가 효도로 섬기다가 일영주를 구하러 떠납니다. 여기서는 서역으로 떠납니다. 서역은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육미단계에서는 보타산이고 여기서는 서역이고요. 육미단계에서는 부왕의 약을 고칠 약이 자죽순이지만 여기서는 일영주라는 약으로만 대치가 된 거죠. 그래서 적성이가 어려움 끝에 일영주를 구했어요. 자, 돌아오는 도중에 성의를 시기한 항의가 신하들을 시켜서 일영주만 뺏고 두 눈을 칼로 찔려서 따끔 아파하면서 맹인이 돼요. 똑같죠? 그리고 조각판자에 의지해서 표류하다가 적성이는 대나무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서 서럽게 피리를 붑니다. 단소소리, 풍소소리죠. 이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중국 사신 호마령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구출이 돼요. 육미단기에서는 백문현에게 구출이 되죠. 백문현은 중국 사신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 왕이에요. 중국에 갑니다. 구출자가 다르죠. 그러나 구출자는 있다. 음모자 있고 구출자 있고. 그리고 적성이가 궁궐 근처에 거처하면서 체란 공주와 음료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집니다. 이것은 육미단계의 옥성 공주와 친해지게 되는 구성과 똑같죠. 자, 이때에 기러기가 날아오고 고국의 엄마의 편지를 받고 눈이 뜬다. 이것은 똑같죠. 그리고 적성이가 장원급제를 하죠. 눈 뜬 다음에. 그리고 체란공주와 결혼해서 왕의 부마가 돼요. 왕의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체란공주와 기러기 도움으로 적항이의 방해를 제거하고 공주와 함께 귀국하고, 이때 또 적항이가 적부리 형제를 매수해서 공격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금을 주겠다. 그래서 매수된 적부리 형제의 공격을 받지만 공주의 도움으로 다 제거하고 본국으로 들어가서 왕이 돼요.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태평세월을 보내다가 황제 황후 공주의 엄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3년 상가에 지내고 귀국해서 왕위를 계승합니다. 자, 적성이전하고 완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적성이전이나 기존의 옥루몽 이런 소설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만 만든 것이 바로 육미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보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줄거리, 공통 내용이 아닌 것은 뭐냐? 형제간의 갈등, 효의식 있죠. 음모자, 적항이, 세징, 구출자, 백문현, 호마령, 중국 사신 있죠. 긴장 이완의 구조. 음모 당했다가 풀어지고. 긴장 이완 구조 있죠. 아들의 위기에 어머니가 기러기 보내. 이건 똑같습니다. 중국 사신에게 은혜를 입고 공주의 도움으로 결초부 은혜를 갚았다. 결초부 은혜 갚다. 근데 중국 사신에게 구출이 된 것은 뭐예요? 육미단기는 백문현은 중국 사신이 아니에요. 적성이전만 중국 사신 호마령이 구출이 되고, 그죠? 공주의 도움으로 은혜를 갚는 대목은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중국 사신은 공통이 아닙니다. 이건 적성이전에만 해당이 되거든. 4번이 틀려서 답이죠. 형이 동생을 음해 제거 실패. 이건 맞죠. 자,
2012년 구평에 육미당기 이렇게 나온 대목이 있어요. 자, 석실랑이 부끄러워 말 한마디 못하고 배열령을 베어 가로되. 자, 배열령은 백문연 김소선을 구출해준 백문연의 딸 백소절을 배열령의 아들이 배열령의 아들 배등량이 좋아해. 자기 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배열령이 자기 아들을 백소절하고 엮을 주려고 석실랑에게 가서 청혼을 했거든. 근데 백문연이가 한마디로 거절했죠. 꺼져라. 그래서 배열령이 화가 나서 백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니 온갖 구실로 설득해도 돌이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배열령이 화가 나서 백문연이 어떤 존재이기에 내 말을 거역하냐 해서 황보박, 좌시랑 황보박을 부추겨서 백문연이 변방의 오랑캐와 결탁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근거 없는 말로 참소를 했죠. 자기 백소저가 자기 아들과 청혼을 거절했기 때문에 석실랑이 와서 한 말이죠. 그래서 천자가 이 거짓말을 듣고 백소부를 죽이고자 하는데 상소를 올려서 여러 대신들이 죽이지는 맙시다. 그래서 자기를 거두고 나라의 명령이 조명이 나라의 명령이 한번 내림에 만조백관이 두려워서 더 이상 간하지 못하고 백소부의 집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유배당하게 되는 구절이 나오거든. 이 부분이 2012년에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줄거리만으로는 디테일한 장면을 다 포착하기 어렵죠. 어떤 장면이라도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그림 보세요. 백소부 딸 백소저, 배열령의 아들 배등량, 석실랑이 전했다. 두 가정을 연결시켜주죠. 거절당했죠. 황보박은 배열령의 명령을 듣습니다. 오케이? 자, 인물 간의 관계. 백소부는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참소로. 맞습니다. 황보박은 배열령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인물이죠. 근데 좌고우면이라는 것은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눈치를 본다는 것이에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바로 배열령 눈치 보고 천자 사이에서 눈치 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배열령의 권력가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좌고우면 눈치 보지 않습니다. 틀린 거고, 백소부와 배열령은 석실랑을 통해서 막역지우가 됐다. 배열령은 거절했잖아요. 배열령이 미움을 샀잖아. 친구가 되지 않죠. 틀린 거고, 배등량은 배열령 아빠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했다. 아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한 건 없고요. 아빠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권력의 힘을 썼죠. 절치부심은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인다. 거짓말이고, 어쨌든 배등량은 백소저와 동병상련, 좋아하는 거죠. 배등량이 짝사랑했어요. 같은 처지에서 마음 아파하고 연민을 느꼈다, 그건 아니고요. 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부분은 이제 육미단기의 부차적인 스토리에서 설공이 위기에 처한 백소저를 구출하고, 근데 백소저는 남자 복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설공이 남자 복장을 한 백소저를 너무 좋은 남자로 생각하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려고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자, 이 인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보세요. 이수재가 누구야? 백소저죠. 남자인 줄 아는 거죠. 나의 친구 백소부의 아들이라. 백소부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백소부의 딸인데, 그죠? 참소한 바에 당하여 쫓겨났다. 이 수재가 이 백소저죠. 남자 복장을 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집에 돌아갈 때 중간에 암살을 당해 떨어졌으나 구한 바가 되어 유랑하다가 또 도적을 만나 위급할 때 나를 만나서 설공이죠. 나가 설공이죠. 이같이 이르렀으나
옥랑을 나에게 주었다. 이 옥랑이 바로 백소저, 남자 복장을 한 백소저지 평생의 소원을 이루게 함이 아니겠느냐. 평생의 소원은 자기 딸의 사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백소저에게 말하되 노부가 생각한데 딸아이로 그대의 수건과 빚을 받들게 하고자 한다. 그대를 따르게 하고자 한다. 내 딸을 그대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죠. 사양치 말지어다. 곤란한 제안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EBS 교재를 믿지 마세요. EBS 교재를 하되 EBS 교재 대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만 제가 소개해드린 육미단계 전체 줄거리, 그리고 디테일한 나올 수 있는 장면들을 꼭 기억하시고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익혀나가세요. 그리고 적성이전과 자매편으로 공부하시라. 그리고 내 눈과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눈과 손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제공했던 고소설 읽는 법, 제시문 내용 자체에서 벗어나지 말고 인물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연습, 있는 그대로 읽기에 주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